광주시장 후보 경선 결과가 잠시 뒤 9시를 전후해 공개됩니다. 후보 확정이냐, 결선 투표냐가 관건인데 후보들은 초조한 가운데 투표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은 극심한 인물난을 겪고 있는 가운데 공천을 못할 가능성도 나오고 있습니다. 민주당 전략공천 방침에 대해 갈등과 반발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높은 지지율만 믿고 오만해졌다는 비판도 많습니다. 장애인들을 위해 장애물 없는 환경을 갖추는 게 의무화됐지만 현실은 여전히 멉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13 지방선거에서 민주당 광주시장 후보로 누가 뛰게 될까요? 그 주인공을 찾기 위한 민주당 여론조사가 오늘 저녁 마무리됐습니다. 최종 결과가 나왔는지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이계상 기자, 경선 결과가 나왔나요? 민주당 광주시장 경선 결과는 아직까지 공식적으로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일반 시민과 권리당원들을 대상으로 실시된 여론조사는 오후 6시에 끝이 났는데요. 후보별 득표수 집계와 검표 작업 등의 시간이 걸리다 보니 각 후보 캠프별로 최종 결과가 나오길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번 민주당 광주시장 경선에는 강기정, 양양자, 이용섭 등 3명의 예비 후보들이 뛰고 있는데요. 각종 여론조사에서 지지율 1위를 달려왔던 이용섭 후보는 과반수 득표를 내심 기대하고 있습니다. 반면 강기정 후보는 후보 단일화에 성공한 만큼 판세가 뒤집혔을 것으로 확신하고 있고 양양자 후보는 경선 돌풍이 불었다고 자신하고 있습니다. 중앙단의 경선 결과 발표는 조금 뒤인 9시를 전후에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후보별 득표 점수 환산 결과 1위 후보가 과반수 득표를 얻을 경우 곧바로 민주당 광주시장 후보로 확정이 되고 과반수 득표가 나오지 않을 경우엔 1, 2위 후보를 대상으로 다음 주 월요일인 23일부터 이틀 동안 진행되는 결선 투표를 통해서 최종 후보가 결정됩니다. 지금까지 MBC 뉴스 이계상입니다. 민주당은 전남지사 후보를 확정했고 광주시장 후보도 곧 발표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은 극심한 인물난을 겪고 있습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공천을 못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윤근수 기자입니다. 가장 먼저 선대위 체제로 전환한 민주평화당이 호남에서 첫 현장회의를 열고 지방선거 필승을 다짐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광주시장 후보도 전남지사와 전북지사 후보도 못 내고 있습니다. 그동안 거론되어 박지원 의원의 전남지사 출마 가능성도 점점 희미해지는데 마땅한 지원자는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방역자치단체장을 지금 저희들이 만족할 만한 사람들을 내세울 만한 후보가 지금 없어서 그 부분이 저희로서는 조금 고민이긴 한데 어쨌든 그 부분은 최선을 다해서 보완하겠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른미래당은 광주 전남 시도지사 공천을 사실상 포기하는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박주성 공동대표와 김동철 원내대표는 대표직 수행에 집중하고 있고 주승용 의원은 이미 도지사 선거 출마 의사를 접었습니다. 현역 국회의원 대신에 유망한 경제인을 영입하겠다던 계획도 사실상 수포로 돌아가는 분위기입니다. 이 같은 인물난의 바탕에는 추락한 정당 지지율이 있습니다. 한국갤럽의 이번 주 정기 여론조사에서 호남의 정당 지지율은 민주당이 74%인 반면에 바른미래당 3%, 민주평화당은 1%에 그쳤습니다. 출마해봐야 당선이 어려운 상황에서 현역 국회의원들이 의원직을 포기하기가 쉽지 않고 인재 영입에도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대로 가다 보면 광주시장 선거는 민주당과 정의당, 민중당 후보의 3파전, 전남지사 선거는 민주당과 민중당의 2파전으로 압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MBC 뉴스 윤문수입니다. 민주당이 광주 서구갑 재선거에 후보를 전략 공천하기로 한 뒤 갈등과 반발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일부 당원들이 민주당 대표실을 항의 방문하기도 했는데요. 민주당이 높은 지지율만 믿고 오만해졌다는 비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송정근 기자입니다. 고 이한열 열사의 어머니인 배은심 여사가 민주당 대표실을 찾았습니다. 배 여사는 추미애 대표를 만난 자리에서 광주에 전략 공천을 해서는 안 된다며 전략 공천을 철회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광주를 그런 식으로 이제 어찌 보면은 일단 좀 홀대해요. 민주주의에서 그러면 안 되고요. 배 여사와 함께 간 일부 당원들은 손팻말을 들고 공정한 경선을 촉구했습니다. 대표님 부탁합니다. 대표님 부탁합니다. 대표님 부탁합니다. 부탁드립니다. 포장해 주세요. 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가 지난 17일 광주 서구갑 국회의원 재선거에 후보를 전략 공천하기로 한 뒤 반발은 며칠째 계속되고 있습니다. 전략 공천의 이유를 설명하지도 않은 채
일방적으로 밀어붙인다는 비판과 함께 높은 지지율만 믿고 광주 시민을 우롱한다는 격양된 반응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최고위원 중에 일부도 전략공천에 대해 부정적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런 분위기 탓인지 최고위원 회의에서는 이번에도 전략공천 안건이 상정되지 않았습니다. 민주당 안팎에서는 광주시장 경선이 끝난 뒤에 최고위원 회의에서 전략공천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전략공천 카드를 꺼냈다가 결정을 미루고 있는 민주당 지도부의 속내가 단순히 시간 벌기인지 아니면 여론 탐색인지는 다음 주 초쯤이면 확인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오늘은 장애인의 날입니다. 건축물에 장애물이 없는 생활 환경을 만들자는 이른바 베리어 프리 제도가 시행되고 있지만 제대로 자리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3년 전에 관련 법이 제정됐지만 현실에선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양현승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남의 한 종합복지관 건물. 독특한 생김새로 2년 전 대한민국 공공건축상을 받았습니다. 중증장애인 지원센터를 비롯해 장애인단체, 노인단체가 입주해 있는데 불편이 이만저만 아닙니다. 징검다리 진입로는 장애인과 노인들에게는 큰 장애물. 특히 내부 통로에 천장이 없어 비가 오면 건물 안에서도 우산을 써야 합니다. 못 나가요. 사실 못 가죠. 왜요? 병원과에 못 가죠. 병원 때는 우산 주고 가니까. 전라남도가 공공건축물에 장애물을 없애는 이른바 베리어 프리 조례를 만든 건 지난 2012년. 2015년 제정된 법보다도 3년여 앞서 장애물 없는 시설 인증을 의무화하면서 베리어 프리 인증 건물 숫자는 전국 최고 수준입니다. 그러나 예비 인증과 본 인증에 드는 비용이 1,000만 원가량에 이르러 예산이 적은 소규모 공공시설은 배보다 배꼽이 더 큰 베리어 프리 인증을 기피하고 있습니다. 공공건축물 BF 인증을 받으려면 인증 비용이 소요가 됩니다. 그런데 인증 비용에 지원이 없이는 별도 예산의 확보가 없이는 이게 굉장히 어려울지 않을까. 베리어 프리를 총괄하는 부서 모르게 공공시설물들이 여러 행정부서에서 추진되면서 법적 의무사항이 공무원 판단에만 맡겨지고 있습니다. 이 공무원들의 선의에만 기대되는 그런 측면이 있는데 앞으로는 제가 볼 때는 처벌 조항이 반드시 만들어져서 조금 더 이 제도가 엄격하게 받아들여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필요할 거라. 전남에서만 법이 시행된 2015년 7월 이후 지어진 60개 공공건축물이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을 받지 않아 보건복지부가 후속 조치를 통보했습니다. MBC 뉴스 양현승입니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유흥업소를 찾아가 보복 폭행을 저지른 혐의로 33살 김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16일 새벽 5시쯤 광주시 서구 양동에 위치한 유흥주점 13곳의 출입문을 골프채로 파손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 씨는 조직폭력배인 자신의 매형이 지난해 업소 주인들에게 2억 원가량을 빼앗은 혐의 등으로 구속된 뒤 업주들이 합의를 해주지 않자 이 같은 일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한밤중에 인형 뽑기방과 세차장에 침입해 금품을 훔친 일당이 특수절도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장흥 경찰에 따르면 20살 A씨 등 3명은 지난 4일 밤부터 다음 날 새벽 사이 강진과 장흥을 돌며 인형 뽑기방과 세차장 5곳의 지폐 교환기를 뜯어내고 750만 원을 훔쳐 달아난 혐의입니다. 광주를 대표하는 음악방송인 문화콘서트 난장이 다시 지역 시청자의 품으로 돌아왔습니다. 고품격 라이브 방송 무대에서 신인 뮤지션들이 마음껏 끼를 발산할 수 있게 됐습니다. 보도에 김철원 기자입니다. 객석이 따로 없는 무대에서 뮤지션들이 환호하는 관객들과 함께 어우러집니다. 쉼없이 이어지는 라이브 공연. 관객들은 잠시도 흥분을 감추지 못합니다. 지난해 8월에 갑작스럽게 중단됐던 문화 콘서트 난장이 다시 녹화를 재개한다는 소식에 팬들은 기대를 갖고 한걸음에 달려왔습니다. 그러니까 사막의 오아시스 같은 방송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방송이었는데 이제 없어져가지고 굉장히 아쉬웠거든요. 근데 이렇게 힘든 시기 이겨내고 다시 부활해서 정말 기쁩니다.
지난 2007년 3월 첫 방송을 시작한 문화 콘서트 난장은 10년 동안 팬들의 꾸준한 사랑을 받아왔습니다. 대중적 인기를 얻기 힘들었던 신인 밴드나 뮤지션들은 세상에 이름을 알리는 기회를 잡았습니다. 새롭게 출발하는 문화 콘서트 난장은 방송통신위원회와 한국전파진흥협회의 우수 프로그램으로 선정돼 제작비 특별 지원을 받게 됐습니다. 이를 계기로 신인 뮤지션을 발굴하는 숨은 보석을 찾아라라는 미션도 추진됩니다. 인디계 대부로서 어떤 인디계 박물관으로서 그렇게 영원했으면 좋겠습니다. 문화 콘서트 난장 녹화 현장은 누구든지 무료로 관람할 수 있고 녹화된 공연 실황은 오는 28일 만날 수 있습니다. MBC 뉴스 김철원입니다. 민주당 도지사 후보 결선 투표에서 패한 장만채 예비후보가 경선 결과에 승복했습니다. 장 후보는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도민과 당원들께 죄송하고 감사하다며 이번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의 승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선거법 위반 혐의로 김영록 후보를 고발한 것에 대해서는 자신의 손을 떠난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민주당이 성폭력 의혹을 받아온 안병호 한평 군수를 제명했습니다. 민주당은 오늘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젠더폭력 대책특위의 사건 보고를 받은 뒤 안 군수의 당원 제명을 의결했습니다. 안 군수는 성폭행과 성추행을 당했다는 여성들의 폭로가 나오자 지난달 19일 불출마를 선언한 바 있습니다. 광주시가 시내버스 운수 종사자들의 업무상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광주 근로자 건강센터를 통해 예방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검사와 교육 등의 서비스도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이 사업은 근로자 건강센터 직원들의 고용 문제로 잠시 중단됐다가 다음 주부터 재개될 예정입니다. 광주시는 운전원의 건강 상태를 점검해 안전 운행에 중대한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면 별도의 조치를 취하기로 했습니다. 이낙연 국무총리가 이번 주말 진도 팽목항과 목포 신항을 방문합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세월호 참사 4주기를 맞아 희생자를 추모하기 위해 내일 오전 진도 팽목항을 방문하고 오후에는 세월호 직립 작업을 준비하고 있는 목포 신항을 찾아 작업자들을 격려할 예정입니다. 광주은행이 창립 50주년을 기념해 오는 23일부터 6월 22일까지 특판 외화 정기예금을 판매합니다. 이번 특판 외화 정기예금은 미국 달러를 대상으로 총 1,000만 달러를 한도로 진행되고 1인당 1개의 계좌로 최소 1,000불부터 최대 10만 불 이내로 가입이 가능합니다. 가입 기간은 6개월 또는 1년이고 최고 연 2.4%까지 금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